국제선 입구장에서 떨어진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 쪽인데요. 일반인들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를 준비한 겁니다.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차례차례 내려서 발열 등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했는데요. 오전 8시쯤 도착했으니까 3시간 넘게 소요됐습니다. 우한 교민 368명을 태운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 우한을 출발했고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8시쯤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불안과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50만 명이 한국인 50만 명이 아예 중국인을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고 여기에 편승해서 또 정치권이 뭔가 좀 혐오 발언, 혐오 표현 같은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좀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 교수이자 전 중국동아대 교수 우수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혀가 짧아서 차분하게 하신다면서 차분하지 않네요. 처음부터. 흥분했어요 지금. 분노가 막 파르르 떨려서 분노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교수님? 예, 저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중 관계가 잘 돼 나가려고 하다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쫄짱부도 아닌 쫄부에 불과한 우파도 될 수도 없고 우익도 될 수 없는 아류우파, 아류우익, 극단적인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익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 제가 여기서 좀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차분히 일단 우리 둘 다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일단 차분히 저희가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368명의 교민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2대가 가야 되는데 한 대밖에 안 갔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오갔는데 네. 어찌됐든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가서 우리가 이제 교민들 데려온 과정을. 네, 일단은 우리 정부가 국가의 기본 의무, 정부의 기본 의무가 국민이 내국에 있건 외국에 있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정부는 마땅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당초에는 오늘과 어제와 오늘 두 대 네 대를 띄울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랄까 중국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 일부에서는 외교력이 떨어졌네 어쩌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 상황에서도 국익적인 측면, 지금 대세적인 측면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정부로 어떻게든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힐난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고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잘한 거는 잘한다는 거라고 칭찬해야죠. 어찌됐든. 예. 제가 그 네 대가 왜 한 대로 줄어들었는지 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직접 파악한 것을 알려드리면요. 파악까지 하셨군요. 예. 당연하죠. 무슨 우리는 외교력이 떨어졌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그쪽하고 연락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우수근의 한중일 TV에 길게 오늘 동영상으로 4시간 전에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4대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한 대밖에 안 됐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은 3대나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별당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도 비록 일본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위로 편지도 보내고 물적 자원이라든가 현금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한 고마운 나라인데 그런 차별이라는 건 언감생심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사태 초기 같은 경우는 이 병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요청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지둥 다 받아들여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엄격하게 알게 된 것을 토대로
검역을 하고 검진을 해야지 중국 땅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게끔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라든가 물자 같은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꼼꼼하게 방역과 검역을 해야 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게다가 세 번째, 전 세계 각국에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그러니까 경우 우리 국민들 데려올 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예. 각국 정부의 요청이 예, 근데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와 같은 업무를 해본 중국의 관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원만하지 못하고 해갖고 누구나가 다 힘들고 누구나가 다 불만이고 누구나가 다 불안하지만 중국을 믿고 초기 대응은 실패한 것을 인정한다. 우리를 믿고 국제적으로 협력을 잘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추측을 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들려진 거고요. 예, 예. 일본은 세 대가 갔는데 우리는 한 대밖에 안 됐을까? 아무래도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청와대에 약 5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6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청원을 해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황당한데 이런 일이 생겨갖고 체면도 깎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마치 우리 중국인들을 다 병영군이나 세균처럼 생각하는 한국. 반면에 일본은요. 일본으로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면 어떤 공항에서는요. 민간단체가 나가갖고 마스크도 주고 손 세정제도 주면서 중국보다 일본이 아직은 상황이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잠시라도 쉬다 가시라고. 일본에 있는 동안에 만약에 병이 생기거나 발열이 생기면은 일본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다 치료를 해줄 테니까 푹 쉬다 가라고 하면서 민간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갖다가 무슨 이상한 세균처럼 생각을 하고 일본은 따뜻하게 해주니 네.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러면서 한국은 시진핑 주석이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가야 되고 한한령을 하져야 되고 경제 제재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식도 적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천박함, 쫄짱보다 안 되는 이런 쫄부 때문에 우리 국익이 그리고 우리 교문이 더 먼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아마 꿍 하는 면 때문에 좀 늦춰진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교민 안전에도 위해를 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좀 얘기를 그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뭐 국민청원에서 50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뭐 일단 뭐 대중적인 정서 공포에 대한 그런 거라서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뭐 그분들을 대놓고 지금 욕을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뭐 공당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야당이 같이 거기에 편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당의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심지어 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 한 푼 안 낸 중국인들이 지금 폐렴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이죠. 감염증, 폐렴 무상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지금 잠입해 들어온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요 한중 관계를 예. 떠나가지고 저런 철부지 같은 인사들이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쑥스럽고 한심합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한중 관계를 떠나서 예. 이웃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도 6.25 직후 가장 약소국 채빈국일 때 외국의 도움과 원조가 없었으면 이렇게 설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 정도는 돌려줄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해줄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대국적으로 오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어쩌다 오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가 다 정성껏 치료를 하고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쉬고 가십시오. 왜 그렇게 못합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저런 얼굴 저런 몰골이 중국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민도 비행기가 한 대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니까요.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네, 문제를 뭐 지적을 하는 거 저도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뭐 저런 몰골이라고 이렇게 뭐 너무 지적을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 몰골을 좀 내려주시고요, 제작진은. 예. 예. 하여간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포지셔닝에 서기 위해 저쪽에 지금 정치적으로 선 건데 그렇게 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아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먼저 제대로 쓰고 대한민국이 국권하고 대한민국 번영해야지 국내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익과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한 외교의 최전선 국제사회에서는요.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정치인들이라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치를 잘못하면 그 다음 선거에 낙선으로 끝나지만 네. 외교를 잘못하면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거든요. 지금 외교하고 내치입니다. 이 내치에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정리정략을 위해서 국익의 심대에 훼손되는 발언을 마구마구 해대는 그러면서 날쳐대는 그 날치들 같은 인간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저런 사람들 정말 같이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하고 국익에 얼마나 좀 안 좋게 좀 져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무 좀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된 어떤 뭐 감염증이다 보니까 상당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기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중국인 보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덴마크 신문에서는 아예 네. 오성홍기를 가지고 바이러스 모양으로 그려서 저게 지금 중국 당국이 지금 좀 분노를 하고 뭐 항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중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건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성홍기를 세균으로 했으니까 중국이 뭐 발끈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화바이러스공화국이라는 비아냥도 있거든요. 예. 중국 자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어찌됐건 이 사태를 해결한 다음에 보자라는 그런 것인데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익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요.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옆집에서. 불 나기 전에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도 같이 도와갖고 이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불을 우리한테도 끄고. 그렇죠. 네. 불을 끈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고 뭐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그렇게 비아냥을 받고 힐난 받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할 시기는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요 사태와 관련 그리고 요 사태와 연장선상에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좀 양국의 우호 관계에 도움이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저는 한 며칠 전서부터 미리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당국자하고 매일 통화를 했으니까요. 예. 아, 지금 우리가 어차피 그 도움을 주고 물자를 지원하고 하려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외교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는 일본과 경쟁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방일보다 우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다음에 한한령 같은 것도 많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뭐 시진핑 주석이 오느니 안 오느니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지금 요 사태 때문에 좀 힘들어지긴 했어요. 예. 우리가 더 지게 됐죠, 일본한테. 일본이 훨씬 유리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그 중국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 당시 20만, 30만이었으니까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서 정부는 저런 사람들의 견해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중국과 함께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을 좀 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상태에서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함으로 선수를 당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50만 명 이상 이렇게 하니까 중국 민심도 별로 좋지 않더 다행히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중국의 포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저께 대통령이 발표한 다음에 댓글 호감도 5위까지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한국이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는 있구나라는 중국인들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예.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오늘도 어떤 지방자치단체한테 얘기를 해갖고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중앙정부도 중앙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전방위적으로 이웃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입니다. 중국이 잘 돼야지 우리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우리도 마스크 부족하지만 중국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빚 갚고 중국도 유교를 토대로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유교의 원류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 통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이럴 때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국 사람들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차치하고 정말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마스크라도 정말 보내주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중국 언론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된다라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호감도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 벌써 5일 전에 청와대 그런 청원이 있어갖고 저는 그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부라든가 민간이 중국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청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여유 없습니다만 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보시는 분들과 함께 작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대사관하고 중국 대사관, 그 다음에 인민일보 특파원을 만나서 전달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바로 인민일보 그 기사를 크게 내줬어요. 아, 인민일보에 기사가 났나요? 네. 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갖고 한국의 우수근 교수와 한국민중이란 예. 이름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한국의 상황 때문에 정부의 운신의 폭은 제한되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아. 나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저기에서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인간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친문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SH 신님이 사이다 뉴스 시원하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이종옥님이 핵사이다 우 교수님, 놀이치료 40만성님 시원한 말씀 좋아요. H서원님, 국익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자국민의 건강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네요. 예, 어쨌든 뭐 오늘 시원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우호 관계, 어쨌든 뭐 한국과 중국 또 일본 뭐 다 이게 뭐 약간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지만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또 뭐 이 지정학적으로도 운명적인 숙명 같은 거라서 우리가 뭐 굳이 뭐 나쁘게 척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뭐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베이스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은 이거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거든요. 즉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영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장 강력하게 막는 것, 방역하는 것, 검진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관계 부문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돕자. 힘든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자. 적십자 사사를 통해서건 외교부를 통해서건 민간 부분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어떻게 예를 들면요. 참 기가 막힌 것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중국인은 한국에 주로 살다가 잠깐 들어간 상태에서 걸려버린 거야. 걸린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이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국할 때 중국인이라고 다 돌려보내고 거기 더 오래 살았던 중국 우한에 더 오래 있었던 다른 외국인이나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입국을 시켜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인만 입국시키고 다른 중국인이나 외국인 다 돌려보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걸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우리 정부가 외교도 못하게끔 휘둘러 대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예.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뭐 이제 한중 관계 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외한 한중 관계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이 연초가 뭐 될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이제 연말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좀 당장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은 언제쯤 뭐 이제 사태가 이건 진전되는 거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언제쯤 오고 어떤 뭐 메시지들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네, 당초 우리는 뭐 3월 달에 올 거다 막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보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은 작년 12월 30일 날도 제가 중국 갔다가 그 문제 때문에 논의하고 왔거든요. 예. 그 여러 가지 중국 사정과 한국 국내 사정도 생각해서 중국은 5월 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5월에요? 예.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한 것이 너네들 그럴 여유 없지 않냐. 예를 들면은 4월 달에 왜 못 보내냐 했더니 얘네들은 한국 총선이 있고 총선 전에 오면은
뭐 내정 간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예.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들 그럴 여유 없지 않냐. 미국은 대놓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서 정말 다음 총선 때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당이 유리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다음 대선 때 보수당 쪽이 유리하게 된다면은 우리 땅에 더 많은 미군 기지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은 최첨단 미국 무기가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이 가장 최악이잖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4월 15일 전에 총선 전에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도 잘 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라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4월 15일 날 오는가 4월 15일 이후에 오는가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가 발생했던 것이죠. 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선수 쳤고 50만 명 이상이 중국을 막 병영군 취급하니까 상황은 불리한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본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적극적 우리는 정말 패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홍익 인간을 건국 기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널리 이렇게 하라.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잘못되면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일차적인 피해가 오죠. 전 세계도 안 좋아지니까 홍익 인간 절신을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언젠간 이거 잡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한국은 이렇게까지 해줬고 일본은 이렇게 했는데 한국과 일본 한국에 더 늦게 가게 되면은 한국 민심에 또 역풍을 맞을 것이고 이런 고민을 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까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라 일본보다 우리에게 더 빨리 오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예. 이런 생각 발상 자체를 못 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 50만 명 이상은 시진핑 주석 못 오게 하고 더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한중 관계가 그동안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은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게 어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이 좀 잘 대처를 한다라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 이상 또 이제 혐오 발언은 뭐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인데다가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더 현명하게 예. 정치권도 국민들도 예.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을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있으신가요 혹시? 예, 우리는 성숙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6.25 직후 세계 채빈국 약소국에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거든요. 우리는 국격이 있습니다. 국품이 있습니다. 우리 한류 문화, 국격, 국품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만큼 따르고 동경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격, 국품에 맞는 그런 정치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격, 국품에 걸맞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중국에서 더 문제가 이것이 빨리 잡아지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가장 옆에 있는 우리한테도 제일 먼저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대승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대국적으로 이 사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기념을 갖고 있는 후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또 중국 문제 관련해서 또 문제가 아니고 현안이 생기면은 저희가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산동대학교 객좌 교수, 전 중국 동아대 교수 우수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